이게 해소가 안 되면 돌아오지 않을 거다. 어떤 사람들은 의대생이 안 돌아오는 거랑 사직 전공이랑 결을 같이 한다, 해결책을 같이 찾으려고 할 텐데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하리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종말을 앞둔 대학병원 시스템에서 도대체 왜 사직 전공의들은 분노하면서 돌아오지를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의료계 사람들은 얘기 안 해도 뻔히 알겠지만 이 의사 악마화에 올인하면서 이제 대중들은 본질에서 약간 본질을 까먹고 이제 의사 악마 왜 이 새끼들 안 돌아와 이런 거에 이제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가 결국 해결을 못하고 붕괴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전에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본질을 알아야 해결할 최소한의 실마리라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작년부터 사실 이렇게 의대 직원 2,000명을 유예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100% 의료 붕괴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꽤 많은 댓글이 언제 되냐 붕괴 뭐 너는 붕괴 뭐 기도만 하지 무슨 기우제 지느냐 하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정부가 7,200억씩 한 달에 그렇게 꼬라박을 줄 몰랐어요. 지금 4조 이상 꼬라박았는데 1년에 10조짜리 판으로 이 사람들이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의료 개혁의 예산이 10조였는데 10조를 그냥 인건비로 날릴 줄은 몰랐던 거지. 근데 진짜로 날렸어요. 예, 지금 날리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시간과 돈의 게임이라 그러는데 돈을 아무리 박아봤자 시간이 기다려주지 못해. 결국에는 못 막아. 미룬다 한들 똥을 참았고 참았고 참아봤자 결국 터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피자 나와. 그래서 의료 붕괴가 구체화되고 있는 뉴스들이 갑자기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그거를 짧게 읊어보고 도대체 사직 전공의들은 왜 분노하면서 돌아가지 않을까 근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응급실 파행 전국으로 확산.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는 게 2월 말에 되면서 이제 기존의 전임의들, 펠로우들이 또 사직을 하죠. 근데 작년이랑은 좀 다른 게 작년에는 어쨌든 마지막 4년차, 졸국을 앞둔 4년차들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3월부로 진짜 들어올 애들이 없다.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밑장 빼기 시도를 할 거고, 빅5, 서울, 대학병원들은 지방부터 붕괴할 거란 얘기입니다. 대학병원이.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 진료 제한, 전남대병원 전문의 다수 이탈, 4달 셧다운 우려, 서울성모병원, 이대 목동병원 등도 운영 차질, 의정 갈등이 1년, 상급 종합병원 의사가 8,796명이 감소했다. 전공의 8,861명, 전문의 261명이 줄었고 의료진 도미노 이탈 현실인데 왜? 이게 너무 이게 로딩은 비슷한데 로딩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응급실 로딩 해야 될 거고 외래 봐야 될 거고 수술해야 될 거고 지금 논문은 바라지도 않아. 2.4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37% 의사가 감소한 겁니다. 전공의가 떠나면서 병원들도 일반인 채용, 환자 진료 축소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복병은 다른 곳에서 터지고 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전임의 교수들의 피로가 극에 달하면서 이들의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초기에는 교수들이 어느 정도 공백을 메울 수 있었으나 이제는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주니어 교수들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왜? 이게 딱 보면 로딩을 체력과 열정으로 메꾸던 주니어 교수들은 이제 손 풀었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나 진짜 죽겠는데 해서 이제 나가는 거고. 이제 대부분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니어 교수들 입장에서는 체력이 본인이 알아, 연륜도 있고 이거 진짜 이러다가 심근경색 오겠다 이래서 이제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고, 아니면 나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전문의 1차 시험 500명 합격, 오늘장 어제자 기사죠. 작년에 18% 불가. 이거 이제 끝났다는 얘기야. 게임이 끝났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종말을 앞둔 대학병원 시스템이라는 게 빅5랑 이제 너 아니면 나 이제 게임이 이제 대학병원들끼리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빅5 이제 경기 서울권 대학병원에서 정말 인력 빼오기가 이제 성행할 겁니다. 지방의 대학병원들은 정말 이제 심각한 상황인 거죠. 신규 전문의 인력도 없고 전임이 다 나갈 거고 있는 교수들, 진료 교수들도 보호하기가 쉽지 않아. 그럼 결국 뭐냐? 돈 더 줘야 돼. 근데 돈 더 줘도 체력을 이길 순 없어. 본인들 인생의 체력이, 우리가 이제 분필이라고 하는데 분필에 한계가 있죠. 갈면 갈면 점점 분필이 짧아집니다. 인생을 어,
계속 쓰기가 이제 고민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 와중에 눈치 없는 이제 우리나라 사법 체계, 경찰들은 이제 응급실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이마 열상 환자 성형외과 진료 불가로 전환했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했고 병원 3곳은 응급의료 거부로 검찰에 송치해 당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의료계가 난리가 난 거죠. 결국 환자 죽어서 병원에 책임을 일단 물었는데 정부가 2024년 9월 발표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따르면 응급 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진료 거부,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사실 얼굴을 대충 꼬매놨다가 흉 터지거나 다시 벌어지면 또 소송 걸 거거든, 환자들이. 그러니까 응급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소송 걸어서 몇 천만 원 매덕 또 뺑뺑이 법원에서 돌리면 당할 바에는 거절한다 이거야. 근데 그러다가 죽으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심정지 발생 이후 경찰 측은 부검도 시행했으나 경찰은 병원 측에 부검 소견이나 사망 원인 등은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단 송치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의 시그널인 거죠. 야, 응급실 인력이 없더라도 받아 일단. 안 받으면 일단은 부검 사유 같은 거 우리 사망 사유 안 알려주고 일단 검찰이 송치할 거다. 근데 막상 받아도 치료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전문 인력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역시 소송 당할 거야. 결국엔 뭐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랑 병원들이 알아서 환자들한테 배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응급실에 돌아가겠냐고. 답이 안 나와.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이 시스템이 유지 못한다. 지속 불가능. 이게 누구나 사실 의료계 사람들이 예측을 했지만 일반인들이나 대중들은 아니면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되겠지라고 하다가 진짜로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거다. 의대 정원 대단히 두달아 누구도 숫자를 내놓지 않는다. 중앙일보 17자 어제자 기사죠. 의정 갈등 대화를 하면서 지난달 1월 1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협 회장과 면담 이후 내가 마지막 구원투수다라고 외치고 자신있게 얘기하면서 2월 중에 해결책을 낼 거고 3월 중에 학생들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내가 마무리 투수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대화 단절. 전문가들이 양측 모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정부는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고 있고 의료계는 정부가 내놓을 수 없는 걸 요구하며 대화 지원 전략을 펴고 있다. 왜 그럴까? 정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나서긴 했지만 지금까지 의료개혁을 추진해온 보건복지부 입장에선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료계는 왜 그럴까? 어차피 정부에서 아무것도 양보할 게 없거든. 이게 타협이 안 돼. 근데 지금 시간은 누구 편이냐? 정부의 편이 아니다. 정부는 뒤지기 직전이야,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차기 대통령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랑 교육부 입장에서는 모르겠고 될 대로 되라. 어차피 막장이다. 어제자의 의협 대전협 국회의장 보건복지위원장 간담회는 성과 없죠. 근데 문제는 난 이런 거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보건복지위원장 민주당이고 국회의장 민주당이죠. 결국에는 의료계랑 민주당이랑 해서 우리 노력은 하고 있다. 근데 결국에는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 누구야? 정부야. 정부에서 1도 관심 없다 이거야. 정부는 차기 대통령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라도 한다는 액션 정도는 취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지금 안타깝지만 이제 기존의 대학병원 시스템들이 이제 붕괴를 앞두고 있고 이 시스템이 한번 바닥을 찍을 텐데 도대체 왜 사직 전공의들은 분노하면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일반 대중들의 궁금증에 도달할 겁니다. 왜 그럴까? 제가 봤을 때 사직 전공의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대학병원, 본인들의 이제 모교 병원이죠. 아니면 하여튼 대부분 모교 병원이지. 거기에 배신감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수들은 괜히 점탱이 쓰는 거지. 왜? 중간 착취자라 그랬잖아요. 이전에. 중간 착취자라 그러면 메인이 있어. 메인이 대학병원이야. 그 시스템. 그 시스템은 누가 설계했냐? 보건복지부. 왜냐면 수가체계가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전공의들이 왜 안 돌아올까? 인기가도 안 돌아. 왜 안 돌아? 돌아와봤자 따까리밖에 안 할 거거든. 가르쳐 줄 거냐?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야, 전공의를 따면 무슨 수술 개런티 해줄게 하면 거의 의외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근데 못할 거다. 왜? 지금 수가상에서는 개런티를 못하는 판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도 이제 돌아온 얘기도 안 하잖아. 왜? 돌아와봤자 너무 힘들고 지금 상황에서 이미 떠날 사람 많이 떠났고
야, 기존에 깔려있던 연구들도 한덤이고, 응급수술도 한덤이고, 뭐 이거 안 돼. 돌아온들, 4년차, 3년차, 2년차들이 돌아온들, 내가 수술을 가르쳐 줄까? 수술 가르쳐 주는 굉장히 빡센 작업입니다. 너무 힘들어.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개런티를 못하는 거야. 지금 학회 차원에서도 그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 아씨, 모르겠다, 야. 딸에 따고,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수련의 개런티 하려면 어떻게 되냐? 로딩을 확 줄여줘야 돼. 대학병원 교수들 로딩을 줄여줘야 돼.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안 돼. 밀려있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로딩이 깔려 있어, 지금.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시스템이 붕괴되고, 결국에 2차 병원에서 뭐, 되겠지. 나는 돈 제대로 된 보상 받으면서 일하고, 제대로 된 보상 받으면서 수련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 수련 시스템, 전문의를 그냥 종이 한 장 달랑 주는 20년 내 청춘 어디 갔어? 내 청춘 지금 착취한 대학병원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는 거야. 배신감.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돌아오지 않을 거다. 어떤 사람들은 의대생이 안 돌아오는 거랑 사직 전공이랑 결을 같이 한다, 해결책을 같이 찾으려고 할 텐데,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다른 문제고, 의대생은 어떻게 보면 의대생 나름의 문제가 있을 거고, 그거는 다음에 다룰게요. 지금 사직 전공은 아예 별개의 문제고,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고,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석하지 않겠지.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진짜 무능한 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년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주호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이 수습을 한다고 해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돌이키기 어려울 거다. 그래. 그 무능한 거야. 요번에 미국 그 나왔더만 핵무기 관리하는 애들 모르고 다 잘랐다가 다시 뒤늦게 수습하려고 한다고. 최소한 수습이라도 하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그냥 깔아놓고 이거를 수습하면 내 무능이 탄로나니까 그냥 끝까지 가보겠다. 아, 가시라고. 이미 끝났어. 조경 장관님, 박민수 차관님, 이미 끝났다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진짜 책임감을 갖고 수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안 나오잖아, 카메라 앞에서 잘. 대학병원 붕괴하고 있고, 이 사직 전공인들은 아는 거야.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니, 삼척 동지라도 알겠다, 이제. 누가 이기는 게임인지. 이기지 않아요. 승자는 없어. 그냥 패자만 있는데 누가 제일 큰 패배자? 정부. 정말 행정사의 길이 남으실 겁니다. 조경 장관, 박민수 차관님, 진짜. 이주호 장관님도 면치 못하겠지. 약간 어떻게 보면 수습을 할 뻔 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힘이 부족하면 역시 파워게임이니까. 근데 어쨌든 사직 전공의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돌아봤자, 어차피 써먹을 데 없는 전문의 자격증 한 장 달랑 주고 다시 따까리 해야 될 거고, 박봉에 따까리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거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월급쟁이, 미용사, 뭐, 얼마 하나, 그거 해서 내가 진짜로 여기서 인생을 걸어서 하면 이거 된다. 왜? 어차피 전공으로 들어가면 4년, 3년, 2년 따까리 하고 내 재능을 집중할 수 없어. 그거 어차피 의미 없는 거 아니냐? 4년 해서 또 따까리 로컬에 나가서 아니면 펠로우 하면서 또 따까리 하면서 또 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거. 그래서 배신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던 거고, 그게 1년을 지나면서 정말 숙성이 된 거고, 이 판이. 너는 뭔데 그렇게 떠드냐?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저번 영상에 말했잖아요. 내가 경험해본 거라고, 그게. 그렇게 해서 정말 15년, 16년 따까리 해가지고 펠로우까지 다 했는데, 정말 나름 진짜 괜찮은 루트라고 해가지고 다 파버려가지고 다 해봤는데, 극도의 분노가, 상실감, 대인 기피, 사회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 반사회적 성향, 이런 거를 이제 1, 2년 겪으면서 내가 그걸 극복해서 이 유튜브를 판 거라고. 젊은 애들아, 젊은 전공이들아, 젊은 의대생들아, 니네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각자 도생하라고. 이거를 하면서 뭐 나를 따르 이런 거 아닙니다. 각자 도생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그냥 팁을 하나씩 던져주는 영상을 제작했던 것 뿐이고, 지금 이게 너무 오픈이 되면서 이 사직 전공 애들의 분노, 배신감이,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은 실체가 없잖아. 근데 의대 교수들은 실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모셨던 분들이고,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중간 착지라고 해서 욕을 하지만 사실은 중간 착지자들도 힘이 없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생업을 하는 사람들일 뿐인 거고 뭐 시드 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항상 눈에 얘기하지만 그냥 감정 다 떼고 최대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담담하게. 어쨌든 결국에는 그 실체, 원죄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대학병원. 그리고 그 세팅을 할 수밖에 없게 세팅을 한 수가 체계를 마련한 심평원, 대학 뭐 보건복지부. 이 지금 시스템 자체가 종말을 앞두고 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응급실이 이제 차근차근 붕괴를 시작할 텐데 다들 의사 악마화 하지 말고 제가 이 영상들 올리는 이유 뭐냐? 정신 차리고 현실을 봐라. 의사 악마화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을 거다. 다음에 또 뵙죠.